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올 3월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적 격리를 시행하였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경제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라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위와 코로나19 감염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분께서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위 사태는 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수도 방콕에서는 지난 8월 16일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2014년 프라윕 짜노차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짜노차 장군은 2019년 3월 선거를 통해 총리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는 올 2월에는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야당인 미래전진당을 해산하였습니다. 성공한 청년 실업가인 타나턴 충농르엉깃이 이끄는 미래전진당은 총선에서 600만 표를 획득하고 80석을 확보해 의회 제3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자 프라윕 짜노차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미래전진당이 타나턴 충농르엉깃의 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때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강제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반정부 시위도 중단되었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납치 살해 사건이 이어지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6월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저명한 반정부 활동가인 사싹시트의 실종이었는데요. 사싹시트는 방콕에 있는 동생과 통화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반정부 인사 2명이 처참하게 살해된 채 메콩강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납치되거나 살해당한 해외 반정부 인사들은 모두 9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2년에 처해지지만 시위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8월 16일에는 군사 쿠데타 이후 방콕에서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독재타도 민주주의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프라윕 짜노차 총리 사임, 새로운 선거, 반체제 인사들 납치 살해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태국의 시위에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유청년이라는 단체가 활동하지만 지도자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홍콩 시위 사태처럼 소셜미디어를 보고 개별적으로 시위에 참가합니다. 홍콩 시위에서는 텔레그램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태국에서는 트위터가 인기입니다. 트위터를 보고 즉흥적으로 모여서 정부를 규탄하는 플래시몹 시위를 전국에서 벌이기도 합니다. 홍콩과 대만의 반중 시위와 연대의식을 갖는 이들은 스스로를 밀크티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시위대는 국왕 개인의 사유재산과 왕실 재산을 분명하게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마하와치랄롱권 국왕 단독으로 소유한 왕실 재산은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개혁파들은 국왕의 군 지휘권 무효화 등 국왕과 군부의 관계 절연도 주장합니다. 현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태국 경제는 올해 2분기에 마이너스 12.2%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에 선행했던 아시아 재정위기 이후 최악인 것입니다.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대학문을 나서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반정부 대열에 합류시키는 원인이 바로 실업난입니다. 태국의 시위는 현재로서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 나라의 역사와 군부, 군주제 옹호론자들의 강경한 입장을 보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BBC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장 열성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상황을 전해드릴게요.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도 태국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9일 선거 이후 18일까지 9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6,700여 명이 체포되었는데요. 대선 이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규모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시위에는 국영기업 노동자, 방송기자 등도 함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S, MBC 기자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문재인 하야하라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수도 민스크에서만 무려 20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현재도 벨라루스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경찰을 동원한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스스로 경찰복을 불에 태우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찰도 나오는 등 일부 경찰관이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측은 수시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데 서방 언론들은 벨라루스에서 홍콩식 시위 양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시위 사태도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가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질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국민이 불안해하는 동안에도 루카셴코 대통령은 보드카를 마시고 사우나를 하면 된다는 억지와 무능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올해 초처럼 벨라루스 국민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구해 쓰기 시작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된 국민들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로 가볼까요? 러시아 극동의 중심지인 하바롭스크에서 지난 7월 9일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도 8월 15일까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러시아 연방정부 수사당국이 살인 혐의로 세르게이 푸르갈 주지사를 모스크바로 압송하여 체포한 데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하바롭스크의 시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참가한 8월 15일 시위에서 사람들은 벨라루스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바롭스크의 노동자들도 벨라루스의 노동자들처럼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 자유유럽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바롭스크 시위 사태도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난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요. 푸틴은 백신 개발을 발표하였지만 최근 지지율은 재임 중 가장 낮은 60%를 기록했습니다. 60%가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 다음 나라에 대해 말해볼까요? 다음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진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인데요. 올 5월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사태가 6월에서 7월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였는데 6월 한 달 동안 매주 2천만여 명이 참가해 미국 역사상 최대 시위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주방위군들도 출동했고 체포된 사람은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찰 폭력에 의한 흑인 사망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참가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이라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한 사회적 격리 조치에 따라 많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난 8월 1일 정부의 사회적 격리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브란덴부르크 문에 모인 시위대는 자유의 날 팬데믹의 종말이라는 구호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항의했습니다. 2만여 명의 시위대는 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하여 133명이 연행되고 경찰 3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네오나치 등 극우파도 참여하였는데 한편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도 열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의 예방책으로 사람 간 1.5m의 거리두기를 권하고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위를 허용했대요. 시위 주최 측도 거리두기를 권고했지만
시위 중에 규정이 준수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나중에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코로나 상황은 어떨까요? 독일은 지금까지 21만 명의 확진자와 9,100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방역에 비교적 선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7월 31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955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독일 정부도 초기 코로나 확산 통제에 성공한 직후부터 2차 팬데믹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격리에 반대하는 시위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인한 각국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면서 8.15 광복절에 집회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 우려스러운데요. 우리나라 국민만큼 얌전하고 조용하고 나라님 말씀 잘 떠받드는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